물을 잘못 마셔온 6가지 이유. 물. 모든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물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신체의 3분의 2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매일의 식단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물을 마시는 데 있어 해로운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여러분은 그걸 알지 못한 채 항상 잘못된 방법으로 물을 마시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물 섭취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채널을 고정하세요. 잊지 말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 기능을 켜서 삶의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1번. 오늘로 세상이 끝날 것처럼 물 마시기. 유난히 힘들었던 운동을 방금 끝내고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큰 컵에 담긴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아무리 빨리 마셔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잘못된 것이 많죠. 우선 너무 빠른 속도로 물을 들이마시면 몸은 금방 물로 채워지게 되겠죠? 이 물은 그대로 소변이 될 거고요. 우리 몸의 다양한 장기화 시스템은 음식물에서 분해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연료를 얻습니다. 이 흐름에 물이 꼭 필요한데요. 이런 물이 몸에 채 저장될 시간도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물을 빨리 그리고 많이 마시게 되면 소화에서 중요한 요소인 침이 물에 희석되어 버립니다. 침은 위액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주죠. 만약 여러분이 섭취한 물이 충분한 침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 몸은 그것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제대로 흡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하게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위장, 혈관 및 일반 외과 의사인 레오나드 스미스 박사에 따르면 하루 종일에 걸쳐 한 번에 60ml에서 90ml의 물을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 시간마다 권장량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갈증을 해소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나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에 목이 심하게 마르거나 야외에서 시간을 보낸 후 엄청난 양의 물을 마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잠재적으로 저나트륨 혈증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해서 몸에 있는 나트륨이 희석되고 몸에 물이 너무 많아서 세포가 부어오르기 시작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커다란 잔의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너무 급하게 마시지 마세요. 2번. 과식 후 바로 물 마시기. 스파게티 한 그릇이든 엄마가 만들어주신 갈비찜이든 식사를 한 후에 큰 잔의 물을 마시는 것은 환상적으로 들릴 수 있죠. 하지만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식사 후 여러분의 위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음식을 소화하기 시작할 때 위액은 음식을 열심히 분해해서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는 장으로 이동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물이 위액을 희석시켜 인슐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방해는 속을 더부룩하게 하고 가스가 차게 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식후 바로 물을 마시는 것만이 이러한 방해를 일으키는 원인은 아닙니다. 식사 직전에 많은 물을 마시는 것도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천천히 조금씩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세요. 그러면 많은 음식이 이미 소화가 시작된 후라 물이 소화 과정에 크게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식사 전이라면 식사 40분 전쯤에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번. 얼음물 마시기. 특히 무더운 여름날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럽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을 마시면 혈관을 수축시켜서 소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섭취한 음식에 있는 지방이 차가운 온도로 인해 굳어버리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지방이 축적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 이유일 수도 있겠죠. 게다가 아주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은 목 통증, 관절 통증, 그리고 심지어 심박수 저하까지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의 차가운 온도가 우리 몸의 신경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주신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주신경은 심박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차가운 물이 이 중요한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게 된다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상온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처럼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만큼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자주 마시다 보면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4번, 움직이며 물 마시기. 요즘 다들 바쁘시죠? 정신없는 직장 업무와 바쁜 사회생활, 그리고 처리해야 할 끝없는 일들 때문에 속도를 늦추는 건 언제나 쉽지 않죠. 그래서 움직이면서, 서서, 걸으면서, 심지어 달리면서 물을 마시기도 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이 몸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신체의 여과 시스템인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체로 혹은 걸어다니면서 물을 마시게 되면 더 빨리 마시게 되는데 그것은 앞에서 배웠듯이 소화와 전반적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근육과 신경계가 앉아있을 때만큼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서서 물을 마시는 것 또한 좋지 않고요. 이것은 소화 과정에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분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근육과 신경이 필요로 하는 수분을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되어 관절이나 염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쉽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하루에 몇 번 정도 앉아서 물을 조금씩 마시도록 시간을 내보세요. 단지 5분만 투자하셔도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5번, 아침 일과의 마무리로 물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고 아침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익숙하게 들리나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이 순서를 따르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이를 닦기 전에 물을 마시지 않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건강상의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 안에는 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침은 소화 과정에 도움을 주고 소화기관 내의 내용물이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을 먼저 마시지 않으면 이 좋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 침을 삼키는 것은 하루 동안의 건강한 소화를 보장합니다. 일어나서 몇 모금 마실 수 있도록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놓아두세요. 벌컥벌컥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를 닦으세요.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6번, 자기 전에 물 안 마시기.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 것은 사실 성가신 일이죠. 특히 갈 때마다 어둠 속에서 발가락을 부딪힌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아야! 하지만 이런 이유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 마시는 것을 피한다면 잠재적으로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02년 미국 전염병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물과 다른 여러 액체들이 치명적인 관상동맥 심장병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5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잠자기 직전에 마시는 물이 밤 동안의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심장마비가 아침에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밤에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물 마시기에 관한 모든 정보가 너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세요. 만약 언제 그리고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에 대한 걱정이라면 그저 몸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시 말해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세요. 목이 마르지 않으면 억지로 마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몸이 물을 최대로 활용해서 건강하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조언을 명심하세요. 짠! 여기 소개된 잘못된 물 마시기 방법 중 어떤 것을 하고 있었나요? 댓글에서 말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주는 것을 잊지 말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세요.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